자, 이번 미술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 것이냐? 전통 회화의 현대적 수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를 피면 되겠습니다. 자, 48페이지에 전통 회화의 현대적 수용. 자, 이거를 설정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화가 김홍도의 작품과 전통 회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그리는 이활종의 작품을 비교해 봄으로써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전통 회화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본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의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자, 다음 두 작품을 감상하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김홍도 작가와 이활종 작가입니다. 김홍도 작가는 오라청송도, 이활종 작가는 서귀포 생활의 중도. 조형적인 면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 예시 답안으로는 두 그림 모두 자연, 소나무와 건축물을 그림의 소재로 삼아 표현하였다. 자, 느꼈나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김홍도 작품의 소나무, 이활동 작가 작품의 소나무, 그리고 여기에 김홍도 작품의 건축물, 그리고 여기에 건축물 있는 거를 같이 소재로 삼아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화면의 구성과 여백 처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여백 한번 보세요. 자, 이 예시 답안으로는 월화청송도는 여기 여백을 남겨서 확장된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귀포 생활의 중도는 평면적인 구성과 함께 여백이 없죠. 여백이 없이 화면을 꽉 채운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월화청송도는 대상을 보이는 대로 표현하고자 했다면 서귀포 생활의 중도는 대상의 형태를 단순화하여 화려한 색상을 표현하였습니다. 자, 이 김홍도 작가는 보이는 그대로 이제 사실주의 표현을 해줬지만 이제 여기 이활동 작가는 단순화를 시켜 색상을 좀 더 화려하게 표현을 해준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월화청송도는 이 그림은 수년 전 개인 소장들의 비장, 명품을 소개하는 전시에 출품이 되었고 당시 제작된 도록의 표지로 다시 실린 작품입니다. 겸재 정선의 인곡 유거가 부드러운 색감과 다소 트인 공간을 배경으로 버드나무가 서 있는 것에 비해 이 그림은 화면이 꽉 찬 편이고 소나무와 파초가 그려져 있습니다. 두 그림 모두 화가 자신의 모습을 생각되는 선비가 집안에 앉아 있습니다. 자, 김홍도 작가의 소개를 하자면 조선시대 대표적인 화가 중 한 사람으로 영조 정조의 문예 부흥기부터 순조 연간 초기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유년 시절 강서왕에게 그림을 배웠으며 도화서 화원이 된 후 정조의 신임 속에 당대 최고의 화가로 자리하였습니다. 산수화, 인물화, 신선도, 불화, 풍속화 등 모든 영역의 그림에 능하였으며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소재로 하여 풍자적, 회화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두 번째, 이활종의 서귀포 생활의 중도. 따뜻하고 편안한 색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서정적인 미감으로 여유로운 제주에서의 생활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활종은 집착과 욕심을 버려야 좋은 작품을 그릴 수 있다 라고 말하며 20년 전 제주도로 내려가 일상을 화폭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의 근작의 소재는 주로 꽃과 사슴, 물고기, 자동차, 골프 치는 사람들, 제주도의 풍광 등이 있습니다.
전통 회화의 아름다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전통 회화는 화려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추구하기보다는 대상의 내면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선비들이나 화원 화가의 그림은 공간을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여백이나 선의 강약 등을 통해 내면의 생명력과 선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그려진 미나입니다. 만화가 아니라 미나는 서민들의 소박한 바람과 생활상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보는 이로 하여금 사유의 기회를 갖게 하고 아름다움을 즐기는 삶의 여유를 가지게 하는 전통 회화의 숨결을 한번 느껴봅시다. 자, 전통 회화의 아름다움, 전통 회화의 소재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산수화, 자연 경치를 소재로 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2번 기명절주하는 그릇, 꽃가지, 과일 등으로 소재를 해서 그린 정물 그림이고, 사군자는 군자의 기품을 지닌 네 가지로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매화는 봄, 난초는 여름, 국화는 가을, 대나무는 겨울을 표현한 의미를 하여 문인들이 즐겨 그렸습니다. 자, 네 번째는 풍속화. 풍속화는 그 시대의 생활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인물화는 초상화, 신선도, 미인도 등과 같이 사람을 주제로 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영모화는 새나 짐승을 소재로 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어회화는 물고기류를 소재로 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자, 전통회화의 재료와 표현 기법에 따른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묵화는 화선지에 채색을 하지 않고 먹과 물을 사용해서 농담의 변화에 따른 먹선의 변화와 여백의 미를 표현하는 단색화입니다. 수묵담치화는 먹색의 농담 효과를 살린 수묵화에 얇게 채색한 그림으로 채색보다는 수묵 위주로 그려졌으며 남종화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진채화는 먼저 먹선으로 형태를 그려놓고 채색을 진하게 사용해서 그린 그림을 말하며 먹색을 표현하기는 하지만 채색이 주가 되는 그림으로 북종화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전통 회화의 다양한 표현 다음 장 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전통 회화는 먹을 사용하는 방법, 부세의 놀림 등에 따라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먹색의 진하고 옅은 정도의 농담은 전통 회화를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다양한 농담 표현을 활용하여 작품의 깊이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먹을 옅은 채색과 어우러지게 하여 담백한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고, 색을 진하게 올려 장식성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 회화의 다양한 표현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다채로운 조형 세계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전통적 기법으로 대상의 형태를 재해석하여 표현함으로써 전통의 멋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작품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위에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 보이나요? 자, 사람들에서 번짐의 효과와 먹의 농담을 살려 대상을 표현하는 수묵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입니다. 사람이 가진 형태를 단순화하여 표현하였고 연속적으로 이어진 선을 통해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자, 서세혁 작가는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에서 꽃장수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화단에 등단했으며 1955년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부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심사위원을 지내기도 하였으며 수십 년간 한국
화단에서 높은 명성과 권위를 누려왔습니다. 그는 서정적인 추상계통의 한국화를 작품들로 한국 현대미술의 새바람을 일으키며 한국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먹의 농담 변화와 함께 대상의 형태를 단순화 추상화하여 표현하는 그의 작품은 독자적인 조형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문봉선의 자전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전거에서는 먹의 농담 변화를 통해 공간의 깊이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서로 다른 농담을 살린 무수한 선으로 가까이 있는 자전거와 멀리 있는 자전거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화면 속에서 무한한 깊이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한 번의 붓질로 나타내는 자전거의 형태들은 섬세하지만 박력 있는 필치를 잘 드러내고 있으며 복잡하게 얽혀있는 선들 속에 비어진 여백은 감상자의 심상 속에서 보다 여유있는 감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김혜든 학생 작품의 매화나무 작품은 보이나요? 이 작품은 물감으로 불어서 나무 줄기들을 표현을 했으며 꽃송이 부분에서는 찍어내는 방법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기법으로 해서 전통 회화의 모습을 살려준 작품입니다. 이때 백지혜 작가의 봄이 오는 소리는 전통 채색법을 활용하여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자, 표현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통회화의 표현기법. 물구법은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수묵이나 채색의 농담만으로 형태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물구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로잉을 하고 나서 그 위에다 채색을 하는 게 아니라 물구법 자체는 그냥 바로 입힌 다음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냥 바로. 이거를 물굴법이라고 합니다. 자, 구루법은 먼저 형태의 윤곽선을 그린 후, 자, 물구법은 윤곽선이 없죠. 구루법은 윤곽선을 그려준 후, 윤곽선을 그려준 후 채색하여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대체적인 많이 쓰는 기법이죠. 그쵸?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릴 때 무조건 윤곽선들을 다 그려주고 그 위에 색칠들을 진행을 해주죠. 자, 백묘법은 색채나 농담을 사용하지 않고 선으로만 대상의 형태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냥 선으로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선으로만 드로잉을 해줘가지고. 자, 산수화의 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엽주는 연잎줄기가 퍼져 내려간 것처럼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주로 산봉우리나 물이 흘러 고랑이 생긴 산비탈 등 나타날 때 사용합니다. 피마주는 마의 오를 풀어서 늘어놓은 것처럼 선을 반복하여 그린 것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준법으로 바위 없는 산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의모주는 소의 털과 같이 짧고 가느다란 필선으로 표현한 기법입니다. 희마준보다 짧고 가늘습니다. 자, 미점주는 붓을 옆으로 뉘어서 횡으로 쌀 모양의 점으로 찍는 기법입니다. 북송대의 화가 미불이 창안하여 그의 성을 따른 것으로 주로 안개가 끼어 있거나 멀리 있는 산을 그릴 때 사용하였습니다. 부벽준, 뾰족하고 험악한 바위의 표면이나 깎아지른 산의 입체감과 질감을 표현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붓을 옆으로 비스듬히 뉘어 재빨리 들면서 끌어당겨 마치 도끼로 찍었을 때의 자국 같으며 끌로 판 자국과도 비슷합니다. 자, 전통 회화의 새로운 매체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0페이지에서 오늘날 작가들은 전통적인 재료와 표현 방법의 현대적 매체를 융합시켜 전통 회화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은 전통 회화의 현대적 재료와 콜라주와 같은 표현 기법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매체를 동원하여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창의적이고 신선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기존 전통 미술의 가치에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승호 작가 작품의 슈 한번 보겠습니다. 슈, 중국 송나라의 화가 범간의 계산 행료도를 모티브를 하여 만든 문자 그림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범간이라는 계산 행료도 작품이 있는데 이 폭포수 내려오는 것들이 그냥 다 슈슈슈슈입니다. 슈슈슈슈슈슈슈슈 돼 있는 이제 글자들을 반복해서 언어적 메시지가 담긴 색다른 산수화입니다. 자, 글씨들 서로 가까이 배치하여서 만든 병치 혼합은 멀리서 보면 짙은 녹목으로 보이게 되며 서로 멀리 배치된 작은 글씨들은 보다 흐린 단목으로 보입니다. 작가는 작은 글씨를 반복적으로 쓰는 행위를 통해 색다른 산수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권인경 작가의 내부자의 풍경. 작가는 한지의 수목 채색과 고서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여 전통과 현대의 기법을 한 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도시 풍경들은 보는 이의 시점을 따라 그려져 공간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도 같은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대비된 색상과 형태들이 상존하면서 도시 속 인간의 실존적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그 밑에 조한 작가의 무제입니다. 먹의 변화와 깊이를 철이 가진 무게감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철판을 자르고 이를 용접하여 만든 대나무의 형상을 천으로 만든 막의 그림자로 비치게 하여 자연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통적인 수목이 가진 흑백의 대비와 유연한 선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시도. 전통회화 표현에 현대적 재료와 콜라주와 같은 표현 기법을 활용합니다.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매체를 동원하여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통적인 표현 방법을 현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뭐가 있을까요? 생각들 해봤나요? 답안으로는 전통 문제를 활용한 패션 디자인, 그리고 3D 프린터를 활용한 미술 보관, 그리고 증강현실을 활용한 산수화 그리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나라 전통미술은 미래에 어떤 문화적 가치를 가지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해 봤나요? 자, 답은 갈수록 서양 문명화되는 현실 속에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우리나라 전통미술 작품들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문화유산이 될 것이다 가 정답입니다. 자, 오늘도 수업하느라 고생들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상평가는 내지 않았으며 그냥 수강 확인 댓글을 남겨주면 됩니다. 고생들 했습니다.